아이를 처음 데려오셨거나 사료 고르기가 막막한 집사님들의 반의 사료 가이드 A to Z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료 포장지와 알갱이, 두 번째 시간에는 사료 등급과 브랜드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사료 라벨을 읽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사료 라벨을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재료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 주재료는 사료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려주는 곳인데요. 이걸 총 두 편으로 나눠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주재료 라벨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원재료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주재료 라벨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잘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류와 어류 파트. 두 번째, 곡물, 채소, 과일 파트. 세 번째, 미네랄, 비타민 파트. 네 번째, 보존제와 기능성 첨가제 파트. 모든 라벨을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4가지 파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늘 설명해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류와 어류, 즉 동물성 단백질 파트입니다. 비건 사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료에는 육류와 어류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육류입니다. 이 육류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쉬운 예시로 닭고기로 보겠습니다. 이 닭고기는 사료에 들어갈 때 통으로 들어간 통닭고기, 뼈를 발라낸 순살 닭고기, 내장, 모래주머니, 신장 같은 내장 닭고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통닭고기는 뼈를 포함한 닭이 통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살은 말 그대로 살을 발라낸 근육고기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장육은 여기 부위를 쭉 이렇게 나열해 있는데요. 라벨에 이 부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닭고기, 순살닭고기, 내장닭고기 등등 어느 부위가 가장 좋을까요? 이건 사실 애매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레시피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육류를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육류의 퀄리티가 달라지긴 합니다.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통 신선육, 프레시 미트, 건조육, 디하이드레이티드 미트, 육분, 미트밀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신선육입니다. 신선육은 수분을 포함한 육류를 뜻합니다. 어떤 가공도 하지 않은 형태로 가장 단백질 흡수율이 높고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신선육이 많이 들어갈수록 사료값은 비싸집니다. 다만 신선육 비중이 높아지면 제조할 때 수분이 많이 빠져서 사료 알갱이가 잘 부서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라벨에서는 신선한 닭고기 또는 그냥 닭고기로 표기됩니다. 두 번째, 건조육, 디하이드레이티드 미트입니다. 건조육은 수분이 빠진 육류를 뜻합니다. 육분이랑은 전혀 다른 종류인데요. 보통 건조육을 만들 때 신선한 육류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건조시키면서 수분을 뺍니다. 즉, 건조라는 한 번의 가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흡수율만 보면 신선육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다만 장점도 있죠. 신선육은 제조할 때 수분이 빠져서 실제 중량이 줄어듭니다. 즉 100g짜리 고기였는데 제조하면서 40에서 50g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건조육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0g짜리 건조육이 넣으면 96에서 98g 정도로 나옵니다. 즉 사료 내 실제 육류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건조육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료는 신선육과 건조육을 함께 섞어서 사용합니다. 보통 이 건조육은 라벨에서 디하이드레이티드 닭고기 미트로 표기되며 건조 닭고기라는 명칭도 가끔 쓰이긴 합니다. 다만 한국 사료 중에 가끔 건조 닭고기가 이 육분을 뜻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더블 체킹 해보셔야 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육분 미트밀입니다. 육분은 건조육과 비슷하게 수분을 뺀 고기 형태인데요. 다만 고기에서 수분을 뺀 다음 렌더링이라는 추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렌더링은 고기를 넣고 고온과 고압으로 재료를 확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고운 입자 모래처럼 나오게 되죠. 건조와 렌더링이라는 2개의 가공이 들어가서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육분은 사료 원재료의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육분은 보통 이렇게 렌더링 되고 난 다음에 가루 형태로 납품을 받는데 이게 사실 딱 봤을 때 뭐 닭고기인지 돼지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양고기 육분만 들어간 사료인데 DNA 테스트 결과 말, 강아지, 닭고기, 연어 등등 여러 가지 다 나온 소송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분은 명확한 원산지와 원재료 인증서 공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천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 육분은 라벨에서는 닭고기 육분,
탈수가금 6분, 닭고기 밀, 닭고기 식사 등 여러 표현으로 쓰이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앞에서 제가 닭고기, 즉 육류 예시만 들었는데요. 생선도 사실 이름만 다르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홀 화이트 피쉬라고 써 있으면 뭐 가시를 포함한 생선이 통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추가로 육류 비율이 나와 있는 사료가 있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육식을 하기 때문에 육류 비율이 50% 이상 넘어가는 사료를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육류 비율이 라벨하에 나와 있지 않으면 수입사나 본사에 문의하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곡물, 채소, 과일입니다. 여러분, 그레인 프리라는 단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레인 프리는 보통 곡물 없이 전분, 채소, 과일 세 가지만 들어간 사료를 뜻합니다. 보통 그레인 프리 사료는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가루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영양학적으로 좋아서 넣기도 합니다. 이 콩가루가 강아지 심장병, 즉 DCM의 원인이라는 좀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식물성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다른 채소나 과일보다도 이 콩가루가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자, 논 그레인 프리도 있어요. 그레인 프리의 반대인데요. 즉 곡물이 들어간 사료를 논 그레인 프리라 합니다. 옥수수, 쌀, 현미, 귀리, 스팔트 등이 들어가죠. 보통 옥수수나 쌀, 현미가 들어가는 곡물 사료는 막 그렇게 가격대가 비싸진 않은 편입니다. 이런 옥수수나 쌀 같은 곡물을 사료에 넣는 건 사실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요. 옥수수나 쌀보다 영양학적으로 더 좋고 소화하기 쉬운 곡물이나 다른 재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곡물을 넣는 것 자체가 원가 절감 목적이 좀 큰 것이죠. 이와 반대로 좀 영양을 위해 들어가는 곡물이 있는데요. 바로 귀리나 보리, 스팔트, 퀴노아 같은 원시 곡물입니다. 보통 로우 그레인 혹은 에이션트 그레인 레시피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옥수수나 쌀이 들어간 사료보다 로우 그레인 사료가 좀 더 비쌉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더 좋죠. 따라서 원시 곡물이 들어간 로우 그레인 사료와 원가 절감을 위해 옥수수나 쌀이 들어간 논 그레인 프리 사료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분이 있는데요. 전분은 보통 타피오카, 감자, 콩 전분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사료를 만들 때 좀 둥근 모양을 위해서는 이게 반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전분이 들어가서 반죽을 좀 예쁘게 나오는 건데요. 전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각각 사료 알갱이마다 모양도 다 달라지고 사료가 잘 으스러지고 으깨집니다. 그래서 전분은 꼭 들어가야 하죠. 전분 원재료 중에서 이 타피오카가 가장 퀄리티가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콩가루 전분입니다. 보통 좀 가격대가 있는 사료는 콩가루 전분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채소와 과일인데요. 이 친구들은 사료의 비타민과 미네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넣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들도 사람과 같이 유기농이 붙은 채소와 과일이 좋은데 이 경우 유기농 사과, 유기농 당근과 같이 표기되거나 USDA 오가닉 마크가 사료 포장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채소형 과일은 건사료보다는 동결건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넣는 편이에요. 자, 사료 구매 네 번째 시간, 주재료 사료 라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을 요약한 노트입니다. 주재료 안에 들어가는 육류, 어류, 곡물, 채소, 과일에 대해 알아봤고요. 사료 구매하실 때 해당 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은 사료 라벨, 주재료 중에 아까 못 다룬 세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 네 번째 보존제약, 첨가물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편이 좀 더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도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